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임종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겸사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포탄하고 테이저건 사용 금지와 관련됐는데 영상을 한번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5일 날 야당 단독으로 해가지고 차관님하고 두 분이 아마 나오셨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여기 내용을 그 자막 처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겸사령관은 국민들의 위해가 되니까 사용을 금지한다는 증언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12월 6일 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이 포탄 사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주장을 동영상 하나를 더 보시죠. 이것도 자막 처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김병주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겸 사령관님,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을 금지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지휘관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부대 건의도 보고 하니까. 그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6번 정책실장님 앞으로. 예, 육군 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은 당시 그 작전 회의실에 위치해가지고 겸사령관과 함께 겸 상하실 구성을 예, 그렇습니다.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30분경 특전사령관이 겸사령관에게 공포탄, 테이저건 등 비살상 무기 사용 건의를 하자 박한수 총장이 같이 있던 인원들과 무기 사용 여부를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한 2회에 걸쳐 가지고 겸사령관에게 공포탄 등 비살상 무기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 기억나는 대로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2회인지는 제가 통화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거기 있는 장군들한테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겠다고 건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변의 모든 인원들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들 보는 앞에서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국민들을 절대 보호해야 되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 1분 먼저. 네, 그렇다면은 이 테이저건 사용의 건의를 겸사령관이 옆에 있던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위해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지시를 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한수 겸사령관이나 그때 당시에 참모들 논의했던 참모들이 그 사용을 막은 공로자이지 지금 특전사령관이 공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예, 그럼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국회 현장에 투입됐던 707 김현태 단장은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고 707 단장은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사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특전사 지휘 통제실에 있던 법무참모 역시 사령관이 비살상 무기 사용 의지가 있어서 네, 1분 더 주세요. 예, 공소장에도 곽종군 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고 겸사령관이 사용을 금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곽종군 사령관은 자기가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과정에서도 거짓에 거짓을 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했던 곽종군 사령관이 제2, 제3의 경험을 막았다고 의인처럼 만들고 있고요. 공익신고자로도 만들고 제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부하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양심선언을 해주기를 우리 특전사령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육군 실장님, 조금 전에 고수 한 분이 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손을 들었던 이유는 예, 그 이신속 대응사단하고 예, 수방사 52, 56사단에 관련해서 예, 총장님이 저에게 지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언론에 나왔을 때 이 사단하고 52, 56사단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지금 파악했습니다. 12월 3일 날 어디 계셨어요? 저는 작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작전? 계룡도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합참 작전 회의실에 그러면은 수행 참모였습니다. 총장이 수행 참모였습니까? 예, 이 34인 중에 한 명은 아니시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누구누구 올라오셨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책실장. 아닙니다. 정책실장 저하고 비서실장이 통상 총장님이 움직이시면 투스타급 참모가 수행 참모를 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분 아주 수행한 인원이 접니다. 정작
전략 부장이 아니고 훌륭한 분인데 들어가세요. 네. 아니 그건 중령이고 정책실장이 아니고 그 저 전열 저 전비태세 차장 저분이 아니고 전비태세고 저분이 아니고 근데 전비태세 차장은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임종동 의원이 질문이 강해서 다 추미애 의원님 예.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실장이 나오시 오른쪽으로 해요. 네,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입니다. 네, 12월 3일 한 11시 경에 김대우 단장이 구민의 중령에게 임무 부여한 걸 본 적 있죠? 저는 23시 10분 이후에 부대에 서 네. 수사단장하고 수사조정과장이 그 임무에 대해서 토의하는 때 제가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이 구민의 중령에게 14명 명단, 수첩에 있는 명단, 이른바 체포 명단 설명하는 걸 들으신 적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 이 오전 10시에 전화가 왔죠?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혹시 그 인원 증거조 그거에 대해서 네, 사령관 지시사항이다. 한번 네. 설명해 보시겠어요? 오전 중에 제 안보폰으로 수사단장이 전화가 와서 네, 제가 이제 그 당시가 지금 2달이 좀 지났기 정확한 워딩은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말씀하셨던 뉘앙스가 사령관님 지시다. 네, 활동한 인원들 중에서 네, 좀 똘똘한 인원들이 자료 정리를 좀 해놔라. 네,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자료 정리를 해놔라. 네,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고 네, 저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지시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저하고 인접 실장들하고 토의해서 이거는 수행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해 수사단장한테 이거는 네.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건의드렸고 미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회 수사과장하고 같이 그 수사단장의 그 지시 사항이 그 증거 조작이다라고 보고 사령관 지시가 불법입니다 하고 거부한 적 있죠? 그날 오후에 수사단장에게 네,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지시고 네. 추후에 증거 조작, 은닉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는 수행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고 네. 김대우 수사단장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시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음에 그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5일날 그 파기한 적이 있죠. 다시 그건 모르나요? 그거는 제가 아는 네, 알았어. 그러면 그 이작 대령은 그 직전에 인천 지역 방첩 대장이셨죠. 네. 네, 그 당시에 이 사령부 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28일 날 야간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사항이 있고 네, 그 사항이 종료된 이후에 카령부 모 과장과 네. 통한 사실이 있어. 그 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그 사안의 심각성과 이중성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군사적인 우려 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하던 중에 그 한 가지가 언급된 걸로. 네. 맞습니까?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 제가 그 네. 진술 조사에 있다면 뭐 네, 언급했겠지만 네, 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네.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네. 그 중에 한 가지 사항으로 얘기했었. 이것이 이제 계엄 선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국지전 유도하는 계획이 있다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이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우리 이재학 대령은 알고 있죠? 24년 6월달에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안보범죄수사 업무협약서 체결한 것. 네, 당시에는 제가 예하부대장이었고 네. 그 부대 그 활동 사항으로 그냥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 계엄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물풍선 국지전 확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네. 변들 사양은 저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수 총장님, 네. 네,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전에 내야부대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계엄 준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총장님은 언제 비상계엄 되는 걸 아시죠? 저는 그 당일날 그 지통실에 내려가. 아니 그 비상계엄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게 계엄 사령관이 그죠? 네. 그 계엄 사령관이 그날 처음 알았는데 다른 계엄 사령관 산하의 무슨 어떤 부대나 어떤 지휘관들에 대해서 미리 무슨 훈련을 시거나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전혀 뭐 준비나 훈련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뭐 그럴 수가 있죠. 미리 준비돼 있다면은 누구는 미리 훈련이 돼 있고 어느 부대는 미리 어느 지점에 가 있고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 부대는 저렇게 쓰면 된다.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저는 그 일부 위원님들께서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비상계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당일에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미리 어떤 정보가 없는데 사전에 훈련됐다라고 보는 것이 사전에 준비했다. 비상계엄을 위해서 뭔가 훈련이 있었다.
같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뭔가 계엄을 더 이어가려고 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언뜻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당일에 상황에서 예를 국회에서 비상계엄 그 해제에 대해서 가결 결정이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뭔가 2차의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역시 뭔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거나 한 거. 계획 수립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거의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곡차곡 전개되는 거. 그러니까 육군 본부에서 출발했던 그 인원들도 그게 무슨 2차 계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지휘관들 몇 와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뭐 어느 부대를 움직이거나 혹은 뭐 그 다음에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그 당시에 처음 겪는 일이니 지휘 체계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합참으로 합류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서 해산시킨 게 전부 다 아니. 예,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좀 고민해서 출발시켰고 나중에 오는 과정은 전혀 신경을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이쪽의 상황이 왔다 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준비가 됐고 출발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거 전혀 준비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냐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가릴 것이고 위법한지 여부는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면서 그 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군인들은 죄가 없고 협조했던 군인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이 있고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 명령을 안 따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다 처벌돼야 됩니까?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는 게 군인의 숙명입니다. 그 명령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군 관계자들 향해서 계엄 당시에 왜 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군 사령관들은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변호사 자문받아야 됩니까? 그럼 정상적인 군의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피하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이게 대통령이 유죄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무죄면 모두 무죄인 겁니다. 직무대행께 여쭤볼게요. 저는 대통령 내란죄 유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형사벌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는 죄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랐을 때 그것이 내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서 지금 이러한 좀 판단들이라든지 진술, 의견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후에 수사 과정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님의 그 판단과 무관하게 군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현장 지휘관들이요, 그 사안의 이 적법성에 대해서 그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형사벌로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 책임은 최대한 많이 선처가 될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그 책임의 영역은 저 하위에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결심권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한병도. 예, 직무대행님, 그 제가 우리 1월 14일 날 첫 기관 보고할 때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 달 한 그 전에 1월 14일 날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관님. 그 내용이 뭐였냐면 1월 14일 날 아마 앞으로 극렬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 시위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경호처 일부는 버틸 거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국회의원까지 영장은 집행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거다. 차고 넘치는 증거로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고 불구속 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차고 없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은 건
2월 말에 제 예상은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직무대행님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탄핵은 됐는데 좋습니다. 결론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사법 절차만 남았잖아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근데 문제는 국정은 지금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아주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대비를 해서 탄핵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제가 직무대행께 고민을 좀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그때 1월 14일 날 드렸었습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이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 무엇을 좀 해보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뭐 탄핵이라는 거 탄핵과 상관없이 네.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네. 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소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탄핵의 그 뭐 가부 여부를 떠나서 좋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정리가 되고 있다면요. 저도 좀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개헌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해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개헌법 설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국방부 의뢰 영국 용역에서도 개헌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개헌 시 군사 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개헌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개헌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개헌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이 어떤 그 국회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세요. 이거 포함 또 우리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이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건 군이 저는 이 계엄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나온 군인들의 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 현장에 나온 이 군인들 전체 군 사기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한 자체 사기 진작을 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하고 또 의원님들도 저희 뭐 국방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국정위원님들 참여하셨기 때문에 국회와도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교원님. 정보사령관님 직무대리님 좀. 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잘 아세요? 네, 전혀. 전혀 모르세요? 예, 어떤 분인지도. 네, 우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첩을 그 점집에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이 압수수색한 수첩 속에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부 다 전파가 돼가지고 마치 이게 노상원이가 작성한 것처럼 그 얘기가 됐습니다. 노상원이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는 언론에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수첩을 작성한 것을 경찰이 국립수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 감정 의뢰한 결과 감정할 수 없다. 노상원 필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약 70쪽 분량이나 되는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이 계엄 선포 10일차까지 체포 대상자를 수구해 수집소로 보낸다. 체포 대상은 여의도 350명, 언론 쪽에 100 내지 200명 등 500명 정도다. 수집소는 강원도 화천 제 지역구입니다. 양구, 물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이다. 근데 마라도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노상원이가 해서 이게 계엄 선포의 알짜인 것처럼 온갖 언론이 다 다루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어. 우리는 내란몰이 선동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어. 허구를 정보로 둔갑시켜서 왜곡을 일상 불확실한 문건을 근거로 데스노트, 코리안 킬링필드라는 아주 자극적인 용어까지 썼어. 참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국가 전복 계획에 스모킹건처럼 다루고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특정 인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형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태블릿 PC와 똑같아 보입니다. 작성자 불명의 수첩에 대해서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국민을 호도한 것은 우리도 반성하고 언론도 반성하고 이런 수사기관도 반성의 반성을 또 해야 돼.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짓말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고 설파했어.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엮어서 선동하는데 일조한 모습을 이 노상원 수첩은 정말로 많이 써먹었죠. 근데 이게 허위라고 나왔어.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작전본부장님. 네.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우리 군이 평소 작전을 나갈 때 비엘탄을 소지하고 나가죠? 비엘탄이 아니라 경계용탄이고, 비엘탄은 뭡니까? 비엘탄은 이제 전시 대비해서 갖고, 물론 경계용탄도 비엘에서 나가는 건 맞지만 휴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비엘탄을 개봉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비엘탄을 비엘탄 예. 개봉을 승인했다. 이 이야기는 유사시 쏘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승인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휴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비엘탄을 개봉했다는 것은 네. 개인 휴대를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개봉을 승인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쏘라 써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사용을 전제로 할 수 있겠지만 꼭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개봉이 그대로 띠가 묶어 있어야지요. 개봉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쏘아도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경계용탄을 가져갈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엘과 경계용탄이 좀 분리될 수 있는데, 경계용탄을 나눠줄 때 그 위에 다 띠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띠지를 붙여서 나가. 사용과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또 문제의 통제 영역이 있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성윤 707 작전관 계십니까? 07.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계엄 당시에 팀단 지휘부에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지금 대화 내용이 지금 밝혀졌네요. 당일날 11시 30분에 김현태 707 특임 담장이 외곽 봉쇄, 출입 차단을 지시했죠. 위원장님, 네.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철도 파업을 나가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인원이 707 특임단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예, 오늘은 저만.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럼 추가로 중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근태 중령 나와 참 이게 지휘관과 전속부관, 수행부관을 이렇게 같이 넣어 질의하기가 참 마음에 진 않는데,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대로 좀 얘기를. 예. 우리 저 박한수 겸사령관님, 예.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우리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런데 우리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시쯤 여러 번 수방사. 그저 계엄 당일날, 3일날. 예. 3일날은 수방사령 같은 없어요. 4일날 아니, 동시에 한 시. 이진우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왜 그렇게 국회에 빨리 못 들어가냐 그렇게 다그침을 당했다는 거죠. 아니 3일날은 통화한 적이 없어. 없어요? 예. 근데 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상관인 계엄사령관에게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명령을 받았다? 제가 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자, 지휘부 시작으로. 그럼 우리 박근태 중령께서는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이제 지명을 TV를 보고 계엄이 선포한 걸 알고 바로 합참에 남아서 이제 지동실로 갔다고 그러는데 계속 수행을 했습니까? 당일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태 중령께서는 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뉴스를 보고 알았, TV를 보고 알았. 예, 그 작전 예. 회의실 내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한수 사령관하고 같이 거의 동시에 알았, TV를 보고 알았어. 비슷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우리 저 박한수 총장님, 사실 이게 그 계엄을 선포하고 지휘권은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은 우리 계엄사령관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 예,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행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휘권은 장관이 행사해놓고 임무 수행자로 지금 돼 있다. 그렇게 혐의를. 정말 참 안타까운. 이렇게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전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 또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 군 생활 경험에 의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휘권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계엄사령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군내 일상적인 작전을 하고 출동을 하더라도 중간 제대별로 다 보고가 되고 지휘관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네, 강선영 의원님. 예. 데트로트 정과 중령님, 제가 죄송히 안 보여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엄 때 그 이 신속 대응 사단 예하의 부대하고 52, 56 수방사 사단 등의 그 출동 준비 여부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신속 대응 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소요 시간을 파악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과장이고, 예.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해달라고 한 건 정책실장한테 지시받.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잠깐만 계엄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전 계엄과장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제가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나서 12월 10일 국방위 현안질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저기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계속 우리 박한수 총장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예하 참모를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혼냈다는 지적을 계속 하셨어요. 그 질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제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의에서 임종덕 의원실에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할 때 누군가 궁금했는데 두 가지 사안에 다 계엄과장님입니다. 대상자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그 합참 지휘통제실 현장조사실 계엄 상황실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속 대응사단에 소요 시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누가 했느냐고 제가 직접 물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질의했었죠. 어쨌든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합참청 차장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신속 대응사단의 뭐 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시에 전비태세 검열 차장이 지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었지만 우리 한영철 대테러통과 실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신속 대응사단의 소요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한 건 계엄 과장이라고 얘기. 그러면 첫 번째 안규백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봐서 일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박한수 총장님이 그랬다는 것을 그 국방위 현안제가 있을 초창기부터 안규백 의원님이 알았다는 거. 두 번째 오늘 임종덕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전에 김병주 의원님이 알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테러 특수정과에 있는 그 한중령이 파악을 해달라는 걸 계엄과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현장 봤을 적으로 전비태세 검열 차장이 지시했다라고 나한테 말한 모두를 들어봤을 때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입건된 사실이 없는데 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죠? 조력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 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걸 왜 자문을 받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평상시에 변호사를 조언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저는 어디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통제하지요. 아니 일머리에 대해서 내가 언론을 보고 내가 질의한 건데 사전에 내통했다 그런 질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어디서 이 위원장 얘기를 들어? 아니 지금 내 자꾸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안 돼. 자 민명도 원 뭐가 어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민명도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내 이름을 걸고서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저 과장하고 내통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 조용하세요. 민현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누구 얘기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 민현 질의하려면 박선호 의원 질의하세요. 자 민현 빨리 질의해요. 자 한영철 중장님 조용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진행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알았습니다. 자 아니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마치 내가 계엄 과장하고 내통하고 얘기했다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받는 자 바로 질의하세요 민의원. 한영철 중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죠? 그 201 수사를 받는데 변호사 주민의 기권을 가지고 수사 조력을 받는 문제가 대한민국에 권리 받을 때 변호사 자 그만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오늘 안 되겠어? 아니 수사를 그만하세요.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것 같잖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야 그만하세요. 자 계속 하세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그게 아니 강선영 의원 질의 내용에 내가 마치 위원장이 합참 개혁과장 내가 얼굴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합참 개혁과장하고 내통하면서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으로 서로 간에 통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다 같이 들었잖아요. 네 1분 이내 하세요. 지금
강선영 의원이 지금 계엄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거를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어요. 지금 계엄과장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은 정의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거에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우리 인권이 무너지고 기본권이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 청문회 와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쓴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이런 국민의힘 진짜 내란당 아닙니까? 기본권도 어떻게 생각을 못합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국민의힘 같이 이렇게. 네, 진 의원님. 네, 합참 계엄 과장은 박완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자마자 즉시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엄 해제했다. 계엄 해제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2시간 이상이나.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법상의 계엄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법 기능이 현재의 곤란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폐악질이라는 표현으로 국회 비상 사태에 준한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과장은 이 참고인으로 들어가서도 계엄법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신념 있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상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선영 의원처럼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예 계엄법 자체 이 진상조사에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헌법과 계엄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건 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현. 네. 네, 201 신속 대응 여단이 대구 경산에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제가 물어본 거는 출발 이동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했을 때 출동 준비가 완료되는 데까지 소요 시간을. 그러면 어디까지 도착하는 건데? 목적지나 도착지는 제가 하달받은 게 없고 이 신속. 당연히 서울까지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의원님이 무대를. 잘못 이해를 하신 건데 출동 소요 시간이라는 것은 출동 준비 명령이 내린 다음에. 그럼 그걸 왜 내립니까? 그것에 대한 건 제가. 그걸 왜 내려요? 출동하라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을 소요 시간을 왜 준비해요? 계엄 해제 이후에 왜 이것을 출동하기 위해서 여부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중령님이 그 명령을 계엄과장한테 들었다는 거. 계엄과장은 합참정비차장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합참정비차장 여기 없죠. 예. 예. 그 다음에 52, 56사 관련해서는 6본 정책실장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52, 56사단이 아니라 수방사에 대한 가용 병력을 확인하라고 했고. 그거 관련해서는 수방사가 확인. 또 국회 해제 이후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저도 네, 하고 있습니다. 국회 해제 이후에 수방사 가용 인원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6번 정책실장이 명령을 해서 그렇다. 여기 6번 정책실장 있습니까? 잠깐 멈춰주시고 들어가시고. 예, 정책실장입니다. 예, 명령하셨습니까? 예, 지시하거나 이쪽. 예,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들었다고 한쪽은 안 약간 들었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시경에 가서 명령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잠깐만 수도 다시 오세요. 수방사 가용 병력에 대해서 한중령님은 확인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저는 제 기억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병력을 담당하는 인원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총장님 수행 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그 소령이 와서 저한테 찾으신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 봐라라고 해서 계엄 상황실 안쪽에 저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갔더니 정책실장 계셨고 그리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 수방사의 그 출동 가용 병력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수방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총장, 군 참모총장, 수행 부관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책실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총장 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령은 안경을 착용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온 인원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령이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뭐 제가 개인적인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럴 것. 예, 저도 그때 아까 계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제가 가서 이제 계엄 상황실에서 상황이 파악되고 있느냐, 병력이 출동된 현황을 알고 있느냐
있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한 기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방사나 이 신속 대응 사단은 저는 모르겠고 수방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병력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느냐, 확인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요지는 수방사에서 나간 인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우리 중령이 착각하고 앞으로 나갈 가용 인원이 얼마인지라고 착각해서 듣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뭡니까? 아니 전체 병력 나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계엄 상황 식전 요원이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가 기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죠?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 상황 이후에 네. 가용 수방사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예하 수방사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실장의 네. 지시를 받고. 의원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증이 있는데 제가 6번 수행 장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참 요원들한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뭐냐면 아까 계엄과장이 총장님한테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님이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장관님 얘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가신 이후에 아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이 복귀하시면 도대체 지금 계엄 상황실이 어떻게 개소화되었고 병력 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계엄 상황실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런 상황실에서 혹시 참 작전부에서 나온 요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6번 장군이어서 아무도 응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한중령이 얘기한 이쪽에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왔습니다. 쫓아 들어와서 왜냐면 저랑 면식이 있는 잘 알고 있는 인원이어서 작전부에서 왔으면 지금 나가 있는 요원들을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있습니다. 뭐 기억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가용 병력을 우선은 확인을 했고 아니면 둘 다 확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우선 가용 병력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수방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부분은 그 정책실장한테는 보고하지는 않았고 그 201 이신속 대응사단의 가용 병력과 출동 가용 병력과 수방사의 가용 병력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계엄과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계엄과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제가 이걸 드렸을 때 우선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놓고 가라라고 해서 제가 책상에다 붙여놓고 갔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추가로 하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택 의원이 국정원 인원에 대해서 저에 대해 비판을 했고 신상 발언 기회를 제 발언할 때 2분만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기관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나온 이후로 정보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경우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아야 돼. 그것이 정보기관 특성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차장으로 퇴직을 했어도 그때 그 순간 정보기관의 정책 입장과 다를 경우에 엄청난 압력, 감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곧 정보기관입니다. 저는 내란에 저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란 공작을 했다고 씌우기 위해서 저와 알고 지내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발언을 얻어내겠 즉 박선원이 접근해서 어떤 발언이라도 좋으니 내가 박선원이 한 이야기를 말해달라라고 하는 더러운 공작을 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해당 국장 단장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했습니다. 만약에 제보받은 인원의 부서와 실명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과 부서 실명이 그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존 여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그런 부서와 인원이 있다고 확인을 하면서 마치 제가 그 사람들의 조직과 이름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직무 중에 취득한 정보도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원장 기조실장 이들은 의법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방정환 장군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관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때도 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장군과 영관이 다른 입장을 부서마다 다른 입장을 이러한 안타깝고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모든 분들 입장 다 그래서 방정환 장군께 보는데 아까 질의 제가 했습니다. 12월 3일 전에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죠. 자,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생각이 수정할 기회를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은 있는데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구삼회 장군한테 전달한 적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통화한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 여기 이쪽 있습니다. 예.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막 저거 하다가 결국 하루 전날 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 와가지고 하루 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2, 3일 내에 쓴다고 연락해 주라고 했다. 해서 자신은 진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A씨가 묻습니다. 그 장군이 국방부 차장인가 보네. 9.3회 그 친구와 저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 친구 여기서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백여단 이야기야. 군사혁신 그러니까 군사혁신 이번에 그걸로 간 전작권 TF장 그 친구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 받고 백여단 같이 갔으니까 이 TF에서 내가 새로운 뭔가 기회가 있겠구나 확신이 서서 이쪽 길로 가면 정말 확실한 게 있겠다라는 말을 해. 제가 이게 구삼회 장군하고 이제 수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뭐 구삼회 장군이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삼회 장군님한테 저런 사항을 갖다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 TF 관련된 사항 이 사항은 제가 전달한 사항이 없어요.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2, 3일 내에 쓴다고 연락해 주라고 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루 전날 그러면은 이 9.3회 장군과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그게 하루 전인지 뭐 그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12월 1일 2일입니다. 9.3회 장군한테 먼저 전화가 온 적은 있는데 예. 제가 먼저 한 적고 다른 사항은 뭐 수사 중인 사항이어가지고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려요. 예. 그러니까 같이 TF에서 뭔가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지시든 9.3회 장군의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달한 사항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 발언 아까 네. 1분밖에 안 줘서 제대로 못했는데 먼저 좀 하고 그러시죠. 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묻고요. 그 개헌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하나만 묻고. 질의 의사 아니요. 진행 발언하시고 하나만 묻고 네, 의사 진행 발언할. 왜냐하면 아까 기본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네. 네. 그 개헌과장님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 있죠? 네, 총 5차례 받았고 또 한 차례는 전화로 받았어요. 총 6. 그렇죠. 네. 수사기관에 이미 조사를 받고 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하는 거죠. 건이 되면 이제 사실 계약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조인들? 예. 그래서 실제 수사기관의 개헌과장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죠. 이번에 그 개헌과장을 그 당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기본권, 방어권도 있고 기본권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선영 의원은 그 변호사를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사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조력받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실제 계속 오늘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 개헌과장한테 그 언론에 신문에 났습니다. 조사받는 데서 조사된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와서 일찍 만나자. 왜 일찍 만납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 부당성 거기에 포고문이나 포고령에 대통령 서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주장하는 걸 문제 삼아서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특위위원으로서 좀 이렇게 아무리 정인이지만은 압박받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개헌과장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얼굴 한 번 본 거 외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특위위원들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이나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갖고 합니까? 우리 비상계엄 보십시오.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자고 모인 위원이 기본권을 이렇게 훼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여기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에도 지켜야 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온 김에 질문 이어갈게요. 하나, 계엄사령관님 아까 그 정책실
실장 저기 누구야 한영철 중령이 추가 인원들 수방사 거하고 수박사 인원하고 관련 201, 203 부대 거를 포스티지에 붙여놓고 보고했던데 그 혹시 그래서 그 정책실장한테 보고했나요?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제 기억을 그 문제도 참고인조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알았어요.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방사에는 그거를 52, 56 세부적으로 가용 병력을 파악을 보고를 했더라고요. 수방사 1경비단장하고 작전과장 잠깐 나와주세요. 시간 멈추시고 한 분의 저기 한 분의 시간. 예, 형사 1경비단장. 네, 그 지난해 총선 직후에 5개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 끼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개 방송사만 보낸 게 아니고 국가 중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 5개 방송사는 어디죠? 현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같은 구청에 협조를 해서 국가 중요 시설에 필요한 시설 뭐를 요구했습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네, 왜 요구했죠? 테러 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전과장과 경비단장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가반 의석을 못 차지하니까 아마 김용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대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라 이렇게 했을 걸로 보여요. 의원님 그거는 사실 제가 전투수행 방안을 연구하다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럼 단장님이 차관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방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시한 적 없나요? 예, 저는 수방사 1경비단 작전과장입니다. 아 1경비당 작전과장 말고 수방사 작전과장. 사령부에서 특별한 지시사항 내린 적은 없나요? 수방사가 사실 그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 시설 보강 대테러 이런 걸 많이 노력했잖아요. 예. 어떤 걸 노력? 근데 특별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책이 작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추진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선호 권한대행님. 예. 거기 707 그 대야방에 사령부에서 국회 도착하자마자 16분 후에 비엘탄 개봉 승인 이 메시지. 비엘탄이라고 1분만 더 주세요. 비엘탄은 전시에 휴대하는 거긴 하지만은 실제 이때는 아니 마무리하세요. 경계태세 2급이기 때문에 사실 비엘탄을 개봉할 수 있어요. 개봉한다는 것은 개인의 휴대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뭐 통상 비엘탄을 개봉하면 개인 휴대를 개봉을 그렇죠. 그리고 포병들은 그 나무로 된 붓을 다 끌어내고 상에 차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좀 제가 봤을 때 707 대원 197명이 5.56mm 보통탄 다 합하면 한 비엘탄이 3,300여 발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 목적으로 비엘탄을 개방했다고 전사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장관이 지시했든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용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기란 의원님. 보세요. 여기 김선우 장관대행님, 그 인천 영종도 충의 휴양소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보니까 아주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 충의 휴양소에 내는 콘도형 숙소가 있고 2층짜리 독채용 숙소가 있습니다. 2층짜리 독채용 숙소 같은 경우는 뭐 낙조의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는데 최고의 명소라고 볼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두 시설 모두 지자사 소유의 군 복지 시설인데요. 작년 3월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당시에 2층짜리 독채형 숙소에 대해서 경호처가 주요 인사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제가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 요청에 따라서 지작사 검토를 하고 결국은 23년도엔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보수 설계비 쓰고 남은 잔액을 떼어다가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설계 용역 들어갔을 때 경호처에서 경호초소 설치, 엑스레이 검색대, 또 사우나까지 또 설치 요청을 해왔는데 결국 그거는 좀 어렵다 해가지고 총 공사비 9억 8천여만 중에서 공사비를 1억 2천만 원 정도 줄여서 총 8억 7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결국 경호처가
관리하는 주요 인사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인원이 경호처에서 뭐 쓰려고 했던 경호초소 것이. 설치를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 사우나 이것까지 설치한 게 대통령을 이해하는 시설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너무 근본적으로 그냥 생각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지작사가 작년 6월에 국방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공사의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 용역한다고 지금 벽체 다 뜯어내고 성면도 다 드러난 상태여서 지금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대통령이 와서 사용하게 되면은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당연히 되겠죠. 뭐 아마 전용 시설이면 그렇게 될. 그런데 대통령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그 인근의 콘도용소 자체도 폐쇄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의원님, 근데 전제가 좀 다른 게 거기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그 공간이 그 지작사 요원들이 간부들이 평상시에 다 사용하던 것이어서 그게 다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해서 저는 진행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이용하신다고 해서 뭐 1년 365일 다 쓰시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시설이 아니니까 뭐 나머지 시설은 당연히 그 간부들이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작사가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저희가 뭐 향후 진행 사항 제가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네, 그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님. 예, 수사조정과장입니다. 네, 이번 질의에서는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체포조 편성을 위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을 했고 12월 4일 0시 13분 그리고 0시 49차례에 걸쳐서 10명의 명단을 전달받으셨죠? 네, 0시 13분과 35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분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받고 0시 48분부터 1시 15분 사이에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과 이병하 경위와 통화했었죠. 예, 네, 이 통화들에서 조별로 나눠서 합류를 해달라. 그리고 조별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시죠? 예. 네, 이 통화 과정에서 조별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했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설명을 하진 않았고 예. 그러면 그 영등포 소속 형사들은 어떤 임무인지 알고 있던가요?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쪽에서 물어봤다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고 네. 그쪽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50명이 모여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쪽에서는 또 저한테 저희 쪽 인원들은 언제 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증인이 국수본으로부터 받은 형사 명단은 10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체포조로 대기한 형사가 50명이라고 지금 전화통화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건 증인이 추가로 요청해서 증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증언을 한 겁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10명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10명 전화번호를 보내왔는데 저도 10명 정도가 가능한 줄 알고 정일현 경감과 그리고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10명을 예상하고 물어봤는데 50명이 모여있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50명은 전체가 다 방첩사와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원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수소 충전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전달을 받으신 건가요? 경찰 측에서 수소 충전소에 있다라고 저희한테 장소를 알려왔습니다. 왜 수소 충전소에서 만나자고 했는지는 이야기하던가요?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증인이 계엄 당시에 통화한 경찰이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좀 전에 이야기한 영등포서 형사 강력팀 2명 말고 또 있습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경찰이 한 명. 예, 맞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시간 멈춰주시고 방첩사의 정성우 조장님 잠깐 나와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불월의 윤건영이고요. 여인영 사령관은 헌재에 출석해서 본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처장님께 노상원 전 사령관 전화번호 준 게 맞나요? 맞습니다. 현직에 있는 문상호 사령관 전화번호를 준 게 아니라 왜 전직을 줬을까요? 22시 48분으로 그 통화 내역을 봤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이사항으로 해서 여사령관한테 바로 가서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영 사령관이 걘 또 뭐야 하면서
뒷번호가 뭐냐? 예. 저 뒷번호는 뭐뭐뭐입니다. 그러니까 걔 말고 전화번호 적어봐. 네.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노상훈 장군이야. 예. 그쪽으로 한번 노상훈 예비역 장군이야. 그쪽으로 한번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 여인영 사령관 핸드폰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폰 번호였습니다. 일반 폰 번호. 비합 여인영 사령관은 혼자 가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잘 자 그러면 처장님 보실 때 왜 현직이 아니라 전직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생각? 그 당시는 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되고 막 예.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저희 VTC도 연결 안 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이경민 참모장과 처장님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모여 있을 때가 세 분만 모여 계셨습니다. 정확히 21시 20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이 참모장이 있나 퇴근했나라고 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네. 여인영 사령관이 올라오랬고 예. 올라온 시간에는 21시 한 3분이 있고 그때 와서 국내외 뭐 여러 가지 현안 뭐 이런 뭐 이슈 같은 거 말씀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발언들이 나오게 참모장 들어오고 해서 같이 세 분이서 네.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의원님 이게 좀 오해 진술 제가 네. 공검찰 검찰 경찰에서 한 10회 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 다 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언론에 약간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한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군이 따르겠냐. 예. 너희들 의견을 좀 물어보겠다. 예. 그래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겠냐 해서 참모장도 따르지 않는다. 예. 저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상황으로 하면서 나도 그런 너희들 생각이란 못해. 근데 어르신들께서 반대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고 그러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죠. 시간 좀 차관님께 제가 쭉 주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이 다시 벌어지는 게 군을 위해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군의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올바른 역사입니까? 치욕의 역사입니까? 뭐 이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기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거나 거짓으로 진술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7 특임단장, 국회협력단장과 같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 자료를 내거나 위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일시적인 직무배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법적 조치가 밝혀진 다음에 복귀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박제해 놓아야지 군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밟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차관님께서는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일 제발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한민국 군 70년 역사에서 70년 동안 7번, 8번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상을 또 관리하고 또 지휘해야 되는 제 상황도 있어서 그러나 제가 뭐 명심해서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언론에 나와서 그 사실관계 제가 정확하게 감찰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라고 임무 줬습니다. 반드시 지금 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호 1차장 나가지고 PT 자 그러면 PPT가 지금은 당장 준비가 안 되니까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넬에 이 메모는 우리 정성호 차장이 작성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메모 내용을 보면은 리스크 두 가지라고 여기 써놨어요. 1번 명단 신병 확보, 2번 내개소 장관님 지시. 이것은 여인형이 생각하는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예, 그 상황을 조금 부연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령관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참모장 저 그다음에 연영 사령관 있었고 네. 요 바로 전에 있었던 게 사령관이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가 방첩사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상황 정리를 좀 해보겠다. 해서 제가 이제 끄적끄적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끄적끄적 메모를 한 거였고 이게 여인영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 명단은 바로 그 14명의 체포 명단이죠. 지금 와서 제가 여인영 사령 했을 때는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리스크 내개소 장관 지시라는 건 여인형이 상관이 등 4개 장소의 투입이 장관 김용현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여인형도 리스크라는 걸 알고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서.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 교체, 정효, 희습 이건 뭡니까? 이거는 포렌식 수사를 대비해서 통째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첩사령부는 개개인 컴퓨터로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중앙 서버로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교체한들 문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때 말씀하신 거는 사령관실 등 압수수색 대비 이제 압수수색이 나올 테니까 법무랑 감찰 등 그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잘 받아서 준비를 잘 해라. 컴퓨터 교체할 사항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령관실 보면 그 이름들은 일과 이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우리 저장하는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사령관 나름대로는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여러 방법을 이 교체다 뭐 이런 것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이 그 워딩은 없어요. 어쨌든 그 사령관 중심으로 대책 회의를 한 거죠. 대책회의보다는 사령관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면서 쭉 나열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게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메모했던 사항입니다. 네.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사령관이 알려주더라 그랬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영 사령관은 본인이 이 계엄 상황 벌어지면은 합동수사본부를 맡아야 될 건데 네. 왜 이 전 사령관 민간인 노상원 번호를 알려주면서 지원하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고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약간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분들끼리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전화가 그 이후에 저한테 계속 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계속 전화가 왔을 때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자꾸 출발 여부를 물어보지? 그러면서 제가 그 44분부터 51분, 56분에 집중적으로 통화되고 그 전까지는 출발 여부만 물어봤습니다. 44, 51, 56분 통화할 때는 제가 법무실 가서 윤비나 법무실장이랑 위법성을 검토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네가 출발을 했느냐? 지금 영해거저 소집도 안 되는데 어떻게 출발하니? 이렇게 쭉쭉쭉 얘기되면서 니네가 와서 저기 그 전산실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그때부터 저랑 계속 논쟁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갈 수 없다. 위법성 얘기를 계속하고 임무를 다시 한번 재차 중단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노상원 장군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계속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말이 안 돼. 네. 자, 권기환 계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제 9조에 보면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 대동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언간접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증인 선설하신 모든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동도 가능합니다. 그 과장님, 그 앞서 이신속 여단 출동과 관련하여 이제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이신속 사단 에야 201, 203여단에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음이라고 한중령에 전달한 바 있죠. 네. 이 지시를 이재식 합참 전비차장이 권영한 우리 과장님께 내린 겁니까? 네. 이재식 차장에 의해서 이 지시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거는 정확히 제가 시간이 기억이. 그러니까 일단 지시를 받은 장소는 01시 01분이 지나서 임시 계엄 상황실에 가 있을 때 그때 전달을.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지요. 네. 1시 1분이죠. 참 결심실에서 혹시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날 저에게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합참 차장입니다. 그분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확인해라, 지시해라 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차장님은 지시를 받은 분이 전비 차장이십니까? 네. 다른 분은 아니고? 네. 그러면 출동 지시면은 출동을 지시하는 것이지 만약에 출동을 지시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지시도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었고 이게 저는 당시에 이게 준비 명령이라든지 준비를 하라라든지 뭔가를 지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계속 가정에 들어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그 당시에 이해는 못했지만 하지만 어쨌든 출동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건 인지를 했는데 대체 이 표현이 뭔가는 분명히 궁금한 건 맞았고 그래서 다시 만약에 그렇다면 출동을 한다라는 게 뭐 언제 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수단은 뭐냐 목적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 다음 답변도 정말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이 차장에게서 차량과 헬기, 단독군장, 비무장 여부를 반문한 시점이 그 시각입니까 바로? 네, 거의 그 동시간대.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자면 돼라고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걸 전달해라고 하면서 거의 그 동시간대예요. 저는 그렇게. 그럼 체육복을 입고 취침을 해. 자,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순간 전부터 판단이 중요하죠. 이상하긴 했지만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재식 차장은 그냥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추리닝을 입고 추리 체육복을 입고 자도 된다 이렇게 출동하라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고 해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한수 사령관은 계엄사 상황실의 구성 이후에 그 교대조의 개념에 대해서 6번 인원을 증원시켰다며 이를 계엄 과장과 논의한 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교대조 이 자체가 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대조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합참은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당시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지시를 해서 합참 계엄과가 육군본부 인원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을 해줘라라는 게 제가 받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의 정상적인 지휘 견상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전회의실에 가니까 그 상황실이 구성되려면 계엄과 인원만으로는 안 되니 원래 전시의 계엄사 그 상황실 임무를 수행하는 28처 실무자들이 좀 지원될 수 있게 줘라. 아니 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했고.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교대조를 가동을 시켜라. 계속 교대조는 이미 그 전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계속 지속된다 또는 이건 2차 계엄을 준비한 전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교대조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그 당시에 저는 2차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거나 생각해본 적은 정말 없고 일련의 과정들이 제 스스로도 솔직히 말씀드렸고 계엄 가결 이후에도 뭔가를 이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이것은 2차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교대조란 그 말이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2차 계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인원들이 당시에 육군참모총장께서 계엄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원래 계엄사 상황실 구성 인원들이 되기 때문에 원래 걔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지 저희와의 교대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단 한 번도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여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원님들과 통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안기배라는 사람하고 통화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조금 전에 강 의원님께서 이게 좀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초창기부터 안기배 의원하고 뭐 이렇게 알았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 과장을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네, TV를 통해서 나를 봤으면 모르겠을 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5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다녀왔음 드렸는데 뭔 참고인 조사요?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예. 참고인 조사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참고인 조사를 나가고 다녀오면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연락 오면 전화도 받지 않고 아는 인원이 연락 와도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했다는 것도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은 그 조사 내용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오고 사실은 3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미 의원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질책받은 적 있지요라고 물으셨을 때 그냥 일이 잘 되끔 하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으며 답한 것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아시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참고인 조사를 받는 그 공직기관도 공무상 수행하게 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런 내용들이 자꾸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나가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했던 그 장소에 했던 워딩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왜 나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지? 그게 제가 느꼈던 자, 낮에는 새가 알고 밤에는 지가 압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 그래서 천지지지 아지자지란 말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왜 너만 모르냐. 자, 박한수 총장님. 네. 전 계엄사령관으로서 우리 이 계엄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네. 똑같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신 있고 뭐 진실되게 말씀하셨다는 걸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거와 계엄 과장의 선택지 지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좀 전에 교대조 그 부분도 상황실을 구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대하고 정원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육본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참 상황실을 먼저 꾸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대화를 했던 기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알았는데 우리 김웅중 그 정책실장님하고 우리 박한수 총장님하고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네요? 예, 수행 참모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작전지휘실에서 장관님께 뭘 결심받게 혼자 막 뛰어갈 때 뛰어 올라가고 이럴 때 말고는 그럼 16시부터 20시 40분까지 그날도 같이 계셨다는 얘기네요? 계속 같이 있지는 않고
16시 때는 저 혼자 갔어. 그리고 퇴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갈 때 아니 왜 40. 아니 왜 우리 저 정책실장님만 수행하고 다녔지요? 그것도 그 전에 참모 한 명을 와야 된다는 사실이 이미 지난번에 진술을 드렸고, 그때 정작부장과 정책실장 두 사람 중에서 토가 비서실장을 하였는데 현안 업무 과제가 미래 그리고 약간 정책 업무가, 그래서 수행 참모를 한 명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 날 일정 같은 게 있어서 서울 사무소에 같이 있었다가 그럼 대기실에서도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같이 있었습니까? 16시는 아니고 21시 35분경부터 대기실에 아니 장관이 그랬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예? 오후 16시부터 네네.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청 내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6시에는 같이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할 때 같이 했고, 저는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때 장관 대기실 갈 때 21시 40분까지 대기하라고 했는데 퇴근을 해요? 예, 저는 그때는 그거 특별한 적 없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퇴근해서. 아니 청 내에 대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청내 대기라고 말씀하시죠. 대기실 오라 21시 40분. 더 이상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한 말씀은 더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일머리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뭐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은 없고, 좀 목소리가 높아도 사실이. 다만 두 번이 고마운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가서 장관님께 확인하라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안 사실인데 네. 일머리가 없다라고 3번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 정도. 3번을 말을 했다면 굉장히 타박한 말이고, 철저히 계엄을 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관 지시사항에 계엄과가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과가 다 이렇게 뭐 지원하나보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 약간 오늘 오전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하신 이 어휘가 3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봐요. 예, 세 차례. 그건 굉장히 그건 강한 질책이고, 네. 뭔가를 하기 위한 추동에 대한 그 원천적 원인 아닙니까? 상황실에 아무도 모르고 계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조금 3인칭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던지는 얘기를 해서 좀 내가 뭘 할지 그걸 좀 알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계엄 상황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총장님, 네. 국방위를 오래 한 나도 아는데 평생에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엄을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이 될 모르겠다는 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지 않는 저도 계엄에 대해서 기본 상식 이상은 알고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군이 합참이 어떤 일을 하고 방첩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계속 업데이트 않고 공부를 않고 계속 옛날 썼던 버전 그대로 쓰고 있고, 79년 12.12 사태 이후 그대로 쓰고 있고, 이 버전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모른다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좀 지역방위 사단장을 할 때에 계엄 상황실에 한 10명 정도 들어온 상황실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하고 작전사급의 계엄 상황실이 지원 나오는 정도에 한 30여 명? 그 정도 기억밖에 200명 정도. 지역방위 사령관은 지역방위는 통합방위사령부가 구성이 되면 다 이렇게 군단, 사단, 예하 제대 또 시군구, 군청, 시청까지 다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전에만 있어요. 그거 정도는 알고. 들어가십시오. 제 보충 질문 의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6번에서 계룡대에서 올라오신 분들 얼마나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교통수단은 뭘로 오셨습니까? 차량으로 왔습니까? 자,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하십시오. 한 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내란조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퇴장한 매우 참 유감이고, 우리 위원회의 품위와 정상적인 운영에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우리 강선영 의원께서 계엄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질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의 기본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마당에서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엄과장 개인에 대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원들에 대한 거명을 하면서 마치 증인들과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없었.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 대행, 지난 2월 12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군인이 시민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시민이 군인을 폭행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저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보고된 사례가 있나요? 이번 제가 파할 때 없었는데 지난번 707 단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 뭐 개인의 물품들이 파손되고 뭐 군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특전사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봤는데 일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과정에서 좀 군용품들이 몇 번 소실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큰 거짓말을 낳는. 그러니까 이게 현장과 이 강변과 개변으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한.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대행께서도 군인이 모든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장병들에게 물론 이제 현재도 법률 교육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헌법 교육도 추가해서 좀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의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사생관이 확실히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내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사관학교 교육 자체도 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 사안이 모두가 정리가 되면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 이제는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연관 장교들, 대령, 중령 이런 실무 장교들을 오늘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서입니까? 네, 자 백혜련 의원님. 본 정책실장님 나오. 정책실장입니다. 네, 아까 수방사의 가용병력 확인과 관련해서 본인은 무슨 그 당시에 출동한 병력 확인을 뭐 하라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한영철 대테러 특수정과장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이미 출동한 병력 확인하는 건 왜 필요합니까? 예,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기 방문했고 총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총장님이 1시 15분경에 계엄과장의 건의를 받고 장관 만나러 가셨는데 복귀하시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는 수행 참모로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엄 상황실을 방문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3시에 6번에서 합참으로 올 때 분명히 저기 박한수 총장한테 출발을 시킬까요? 물어보고서 출발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참모차장이 전화 와서 확인해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올리고 이동. 네, 들어가세요. 박한수 사령관님. 네.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그 2차 계엄이라든지 그냥 형식적인 계엄 사령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안전이 깨졌어요. 오늘 특히나 지금 보세요. 지금 그 계엄 과장한테 계엄 해제가 의결한 후에 본인이 그걸 건의하는 계엄 과장한테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지지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계엄 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해제 의결 후에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예하부대는 벌써 됐다는데 올해 연습을 2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 해제 의결 후에 또 계엄 상황실 독촉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6번 출동을 3시에 03시에 12월 4일 3시에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계엄 사령관이 되고 나서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키는 임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에도 본인 이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사람으로 계속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용해인 의원, 민병도 의원. 예. 그 오주열 여단장님 잠깐 오시고요. 한영철 중령님. 네, 201 여단장입니다. 시간만 게요.
한영철 중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시간이 언제? 제가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연락? 지금 여단장이 직접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연락했어요? 여단 지통실로 통화했기 때문에 여단장하고는 몇 시에 했어요, 그러니?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든. 01시에서 02시 그 어간때 통화했던. 그렇게 했고 나서 어떻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뭘 물은 거죠? 동실에다. 각 여단에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갔을 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그거에 했고.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부대에서 대답했던. 의원님 그럼 제가 그건 추가로 설명. 최초에 그렇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양계 여단에 확인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사단에 전화를 해서 이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그 예하 여단의 출동 준비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그러면 이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화 받고 201 신속 대응 여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부호만 시행이 됐었고 어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추가 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조치사항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연대장님, 근데 어떻게 병사들은 계엄사로부터 추가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와서 본인들은 출동 준비를 하고 태세를 5시까지 했다고. 정확한 어떠한 내용이 제보된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해보면 그때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단과 대대도 화상회의를 하면서 소집된 인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회의 내용을 들었던 인원들이 혹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정말 출동하는 병사들이 라고 오해했을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용사들의 세부 의견까지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스톱.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계엄사령관님. 네. 참 정빅 차장은 계엄사령관 바로 밑에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계엄사령관 밑에 본 정책실장이 있었고 참 정비 차장이 있고 이분들이 모두 다 한영철 중령한테 가용 병력이 수방사하고 201 대응여단에 얼마나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요. 맞죠? 예, 계엄 해제.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따로 계엄사령관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방사와 201 맞습니다. 저 합참 차장하고 정책실장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저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수방사 예하 부대나 201 신속 대응사에 대해서 제가 그런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네, 마무리하세요.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용 병력을 국회 해제 결의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육군 정책실장은 계엄사령관하고 완전히 붙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직접 한영철 중령에게 지시를 했는데 한영철 중령은 지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누구 얘기를 믿겠습니까? 여기 지금 수행존속부가 나는 그 대의 나와 계시나요? 잠깐만 수도바시. 소령입니다. 예, 한영철 중령을 부르러 온 사람 맞습니다. 한영철 중령 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한영철 중령이 잘못 생각한가요? 부르러 온 사람 아니에요? 예, 제가 한영철 중령을 부르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네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결국은 육군 참모총장님. 네, 김병준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박 의원님이 먼저네. 이 장관 직무대행 12월 4일 합참에서 대대급 이상 합참 통제하에 둔다라고 한 게 몇 시 지시? 12월 4일 합참 지시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BS 영상 한번 들어봤죠. 12월 4일 오전 8시 8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2시간이 지났는데 참 강조 사항 해가지고 707에 저렇게 전부대 출입 통제를 합참에 한다까지는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동 태세 유지로 되어 있어요. 방금 민병덕 의원 질문한 거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2 내란은 머릿속에 없었을지 모르나 계엄은 지속되고 내란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합참명의로 내려간 공지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입니까? 아니면은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입니까? 박한수 계엄사령관. 전무부장입니다. 예. 저게 몇 시에 내려왔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3시 8분이요. 저기 보이잖아요. 저것은 저희가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옮기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럼 몇 시에 저희가 최초의 대대급이 아니라 중대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최초의 단편 명령을 내릴 때부터 포함했었고 예, 그게 특히 그거는 23시 35분에 내렸던 명령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합참 23시 35분에 내렸 그 명령을 내렸고 단편 명령을 저 합참 강조 사항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상황 전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01시 03분에 그 사항을 보고 저하고 의장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은
경우는 합참 승인을 받아라 하고 내린 사항 전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 보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몇 시죠? 그게 01시 13분에 내렸습니다. 01시 13분이고 저거는 예. 그럼 3시 8분입니까? 그 3시라는 시간은 저희가 내린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움직였던 시간에 릴리스한 시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홍창식 법무관리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장관 공간에는 몇 번이나 가셨나요? 지난번 2번 갔다 2번 가셨습니까? 노상훈 봤습니까? 양호열 봤습니까? 나중에 그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때는 국회 법안 심사가 이내 10시에 열린 통과대 심의할 그걸 가지고 9시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캐로 왔어요. 아까 김철진 군사보좌관도 그렇고 대통령실 봉투에 포고문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조창래 정책실장 등은 이러한 포고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지요? 지난번에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국방부 정책 파트라든지 법무 파트에서 직접 포고령의 작성에 관여한 건 없어요, 그죠? 예, 저희 법무 파트는 없어요. 정책 파트 없습니다. 정책실도 제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증인으로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포고령은 국방부와 상관이 없는 쪽에서 작성되는데 장관이 봉투에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다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봉투를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뒤에 나온 진술로 들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국방부가 그 자녀 작성하는데 국방부 어느 부서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병지 의원님. 특전사 나가 있는 방첩 부대장 나와 김영권 대령인 것 같아요. 예, 특전사 방첩 부대장.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4일로 추정 14일 날 성일종 위원장하고 임종덕 의원 측에서 토요일 날 휴일 날 국회로 오라는 연락. 제가 직접 못하고 아마 저희 사령부 쪽으로 이 연락이 온 걸로 알고. 네,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와줄 수 있겠냐 정도였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실장도 오라고 그랬죠? 그거는 저는 특전사 쪽에 두 군데를 오라 그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방위원장 성일종하고 임종덕 두 의원실 맞죠? 성일종 의원님실에서 연락받은 거는 못. 그럼 임종덕 의원실이에요? 예, 제가 사령부를 통해서 연락받은 것은 임종덕 의원님실에서 좀 잠깐 와달라는. 네, 방첩사 직무대리 나와주세요. 부장입니다. 그래서 방첩 부대장이 안 간다고 했더니 방첩사 직무대리한테도 전화가 갔죠. 보내라고. 의원실에서 말씀. 네, 의원이 됐든 누구.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위원장은 전화 없어요? 예, 전화 임종덕 의원은.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개별적으로 휴일날 불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때 응하지 않으니까 707 단장을 월요일날 불러서 국방위를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도 보잖아요. 아까 여러 개 저들이 음모하고 공작하고 해유하고 하면서 역지사 적반하장격으로 우리한테 해유한다고 덮어씌우고 있어요. 이것도 국방위에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나온 김에 저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방첩사 지휘부에서 지난번에 무인기 보고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 봤죠. 네, 저거 박영수 대위가 어느 부서에 있나요? 아니 방첩사에서 초안을 작성한 인원이잖아요. 이거 조사를 했는데 사령부에서 지휘부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다음 넘겨보세요. 그때 조사 보고서는 평양에 떨어졌던 무인기와 드론사 무인기가 일치한다. 드론사도 조사했어요. 다음 S사까지 조사했어요. 저걸 만든 S사에서도 항속거리가 480km이기 때문에 평양까지 그래서 저런 걸 조사를 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사령관이 묵살했나요? 누가 묵살했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박영수 대위는 드론사 담당하는 방첩사 인원인데 어디 있는 인원인가요? 제가 확인해서 또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세워주고 방첩사 처장들 한번 나와보. 시간 잠깐 멈춰. 물론 뭐 대리는 대위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처장님들 다 나와보. 방첩사 처장들 안 왔어요? 이 처장 혼자 있는데 이 처장은 오늘 참석을 안 했어요. 1처장 전 1처장 있잖아요. 예. 수사단장도 있고 같이 방첩사 인원들 나와보세요.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박영수 대위가 어디? 박영수 대위 아는 인원 몰라요? 또 박영수 대위가 초안을 작성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 방첩사에서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조사를 세부적으로 했는데 방첩 사령관이 아마 묵살하고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한 거. 직무대리 모르세요? 참모장이 모를 리가 있나? 제가 저도 부대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요것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시간 멈춰주시고 한영철 중령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중령 본인이 위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본 정책실장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박근태 소령이 위증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조특위가 누구를 보치를 해야 할지를 다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용병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의 목적과 또 누구로부터의 지시인지 혹시 전달받았습니까? 목적은 전달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방사의 가용병력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건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저 추를 받고 가서 했고, 아까 제가 총장님 수행 부관이라고 생각했던 인원은 당시에 그 안에 부관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총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인원은 안경을 안 쓰고 있었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전속부관 표시를 봐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이 알겠습니다. 네, 국회로부터 계엄이 비상해제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가용병력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그 당시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직감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그 계엄 상황실 안에서는 저 앞에 걸려 있는 TV, 음소거돼 있는 TV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TV 자막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는 그 정보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화면에서는 국회에 어떤 사람들과 군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증인 제가 여쭤본 건 가용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셨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용 병력은 뭐 출동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네, 들어가셔 주세요. 김선호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제2계엄 관련해서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 계속된 주장이셨습니다. 제가 수사를 해야 밝혀지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용병력을 1시 넘어서도 확인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한 달이 넘도록 확인을 못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근데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영철 중령이 전비차장과 계엄과장 통해서 제2신속대응사단 그리고 국본 정책실장 통해서 수방사 가용병력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다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쉽게 확인이 되는 걸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국특위 업무 보고하고 한 달이 넘도록 파악을 못한 겁니다. 오후질이 끝날 때까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죠? 예, 제가 그 뒤에 한중령하고 관련된 진술이 돼서 별도로 확인을 안 했고요.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확인하지 않으신 겁니다. 국회를 너무 네, 마무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라고 해야 하는지 사령관 이하의 장교들은 항명과 복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요한 진실을 했던 참모들은 그건 다 휘하 장교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아마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지금 2달째 자료와 증언들을 보고 있는데 딱 그래 보입니다. 사령관들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영관급 장교들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과연 그 둘 중에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국민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시간 멈춰주시고 국회 협력단장님 나오시고 예,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죠. 8죠.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고 예. 그러면 이후부터는 계속 단장님이 이진우 사령관을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인가? 아니면 네. 그날 기존에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8번 이렇게 오며 가며 전화를 하면서 병력 안내 이외에 다른 말을 한 게 있어요? 다른 말 한 거는 없고 네. 제가 묻는 말씀 하시면 오며 가면 아니고 다 수신 전화만 받았어요. 수신 전화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삼성 장군 중장이 원스타에게 병력을 안내를 사실상 지시했는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중장이 수긍합니까? 3스타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수긍할까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전화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상계엄 다음 날 이틀 하루 지난 날 두 번 만났지 않습니까? 오전도 하고 저녁에도 만나고 오전 질의에 나왔잖아요. 네. 그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만났을 때는 국방위원회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만났죠. 그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 개최가 확인되고 난 다음 날 확인되고.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국방위원회가 언제 있었는지 협력단장이 모릅니까? 12월 5일 그러니까요. 4일 날 저녁 9시에 만났으니까 당연히 알죠. 성일종 위원장을 만난 게 12월 4일 저녁 9시잖아요. 점심 때도 만나고. 맞습니다. 국방위원회가 5일 날 있었는데 당연히 알고 만난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왜?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니요. 내일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국회 협력단장이고요.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일 열리는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국방위원회 관련 이야기는 제가 그게 상식적입니까? 내일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그 주무부처를 담당하는데 그리고 앞서 질의에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하셨죠? 김용현 전 장관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사퇴와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 나왔나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개헌 관련해서 예. 일단은 뭐 아니 단장님 제가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성일종 위원장과 대화 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 맞잖아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약간 좀 화를 내듯이 말씀하셨는데 예.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 두 분이 통화하신 거를 제가 네 아니 제안당 오찬장과 저녁 9시에 만났다라는 건 급박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날 예, 마무리 주세요. 예.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사퇴 이슈를 당연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통화하신 거는 확실한데 제가 그 지금 내용까지는 또 말꼬리를 돌립니까? 사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퇴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위정죄로 고발합니다. 사퇴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일단은 이게 계엄을 알고 한 것이냐 안 하고 뭐 한 것이냐 주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이 통화를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국방부 협력단장이 국방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증인을 결정하고 하는 거는 다 국방수석 전문위원실 제가 그 해야 될 분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퇴 이야기를 들었냐고. 그러니까 사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두 분이 통화하는 거는 사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방위원장이긴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사태에 깊숙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협력단장께서 평소에 전화기를 2대 사용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저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들어가셔도 한마디만 하시. 아니요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707 특임 단장 그리고 국회 협력 단장을 포함해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증하거나 또는 자료를 허위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랑 꼭 협의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와 관련된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밝혀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근데 우리 지금 협력단장이 그걸 지금 증언을 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고 예. 시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은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계엄법과 그 시행령은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계엄사령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기호 이 여당 간사님은 대통령 명령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해제를 명하기까지는 명령을 따라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계엄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은 이 12.3 계엄은 불법 계엄이고 곧 내란입니다. 불법 명령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은 내란을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나오신 증인들은 대체로 우리 군의 허리를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당 간사나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에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을 향해서 변호인을 자문을 구했느냐,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품위가 떨어지는 자질이 떨어지는 이런 발언도 해대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탈을 아까 한기호 위원장이 선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회 윤리특위에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제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디 질의 반효민 전사 중령 나와 계십니까? 일공수 이 전 대대장이십니까? 예, 당시 2대 대장이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반효민 중령은 직속 상관이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이죠? 예, 맞습니다. 네, 내란 당시 이상현 여단장에게 수차례 지침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까? 네, 대부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12.3 내란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당시에 일단 저는 군인으로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어쨌든 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이상현 여단장이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전화를 해서 의원회관으로 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했죠. 예, 의원회관으로 이동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10분 뒤에는 또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 또는 인원 이렇게 달리 표현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초에는 인원이라고 표현했고 네. 제가 사실 저는 인원이라고만 계속 들었지만 네. 나중에 통화 내용 들었을 때 의원이라고 표현한 게 맞다고 네네. 듣습니다. 이상현 여단장 이 00시 40분경에도 반종영에게 재차 전화를 해서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쉈으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그러니까 의원을 애라고도 표현한 바가 있고요. 이때는 또 의원이라고 제대로 얘기했나요? 이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00시 49분경에 또 전화를 해서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쉈으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네. 네. 이후에 철수 지시를 받았고 새벽 4시경에 부대로 복귀했습니까? 예, 4시경에 부대. 네. 지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반종영이나 부대원들은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장교 같은 경우는 저는 20년 동안 이사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지금 현재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한 1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계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무식한 군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과 군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해온 저희 특전사 장병들 우리 군인들이 그 12월 3일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군 생활과 또 삶의 전부였던 군 생활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군사 반란의 도구가 되게 해놓고 개헌법을 모른다라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상한 회개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법은 군인에게 있어서 마치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자연법, 법전을 몰라도 누구나 살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생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눈다? 국회에 쳐들어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겨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개헌법 몰라도 그것은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지금 아까 그런 반중령처럼 군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위로해보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발뺌한다고 결코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전체 군의 사기가 떨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요. 아까 우리 나오셨던 누구시죠? 어떤 대령님, 중년님, 지금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에 파견된 제가 우리 부대원들 많이 자괴감을 느끼고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극복한 한 축을 담당하신 분들이에요. 현장에 계십니다. 정말 문제는 정치군인이고 우리 군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저희들은 윤석열과 정치군이라고 생각하지 현장에 있던 군인들 어느 국민들도 무식하다고 생각 절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꼭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국민들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그 현장에 나온 군인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여야 의원들 아마 질의 과정에 보셨지만 네, 인간은 누구나가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것이고요. 오늘이
우리 일생일대에 저는 가장 우리 군과 우리 특위위원들이 소중한 날로 저는 기억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2.3 계엄 사태 때 창문을 깨고 진입한 인원들 중에서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한 걸 모습을 봤습니다. 화분을 치워라. 의원들 다 다치면 안 된다. 유리창을 정리를 해라. 깨진 유리창을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우리 군인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동생과 조카 같고 아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상당히 착잡한 마음인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 군이 제 이치에서 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경민 차장은 11월 29일 날 사령관 집무실에서 여인영, 이경민, 정성훈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합수부가 꾸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계속 시종여일 수미상관으로 일관되게 계엄 당일날 담화를 보고 알았다 이런 말을 보고 저기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지금 저 인원들이 우리 계룡대까지 지금 신도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시간이 지금 나도 질의를 안 했는데 하고 나도 지금 할 게 많아요 지금 그러는데 자 깔로 끝내세요. 자 2분 하세요. 네, 2분. 저기 오대령 신대령 계시죠? 예, 정부사 오대령입니다. 그 공작관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술 태극권 좋아하시고 아니, 국에 예, 정보 분석기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공작관입니까? 정보 분석 듣기입니까? 저는 정보 전문이라는 직책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병력에 따라 맡을 수 오대령이시죠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저 목소리. 대령이 아니라 중령입니다. 어중령. 예. 정보 분석 전문입니까? 공작 전문입니까? 공작 전문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 김태효 모르겠습니다. 차장이 합참에 와가지고 공작관 임무를 해제했다 하고 저기 안보실로 불러들였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는- 신대령, 신중령입니까? 네, 신중령입니다. 방첩사, 수사, 정보, 공작 어느 쪽입니까?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그냥 방첩사에서 근무하였고 예. 연관장교 때는 기획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김태효와 함께 종북 척결 TF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네, 이 정도 해놓을게요. 네, 자. 본 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와주. 예, 정책실장입니다. 예, 한영철 중령을 부르기 위해서 본인의 부관을 보냈죠? 저는 부관이요. 보좌관이 안 보냈어요. 있는데 꼭 보냈습니다. 보내질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까? 어떻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한영철 중령이 왜 찾아왔어요? 지금 거기 상황을 제가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한영철 중령을 네.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 상황이면 여기 작전부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옆방을 가니까 한영철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나. 예.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데리러 갔다가 아닙니까? 데리러 갔다고. 제가 이 간단한 것을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있어요. 상황이기 저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예, 예. 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첩 사령부는 뭐 했을까 이번 계엄에서? 방첩 사령관 여인영이 23년 11월에 방첩 사령관이 된 다음에 수사단을 사령관 직할에 수사처를 수사단으로 거기에서 체포, 이송, 수사를 하죠. 그다음에 신원보안실을 통해서 계엄을 위한 장군들 인사를 합니다. 이 여인영 장군이 가장 잘못된 것이고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종방 직무대행 계시죠? 예, 지금 이번에 정보사가 이것저것 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문상호, 노상훈 때문에 정보사가 똥이 된 그렇죠?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네, 기관 보고에 시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비상계엄에 정보사가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급부 통제하에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주신 간사님 보좌관, 윤무영 보좌관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서에 출석하 주셔서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늦은 시간까지 또 현장에서 촬영하신 우리 중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상으로 제4차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화요일 10시에 제5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